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기륭화복을 미리 챙겨보는 풍습이 있는데요. 토정 비결을 본다든가 운세를 점쳐본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해당되겠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해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다수 의견에서는 운세, 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토정 비결 보시나요? 저는 토정 비결은 본 적은 없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운명을 푸는 사주책 같은 지침서를 보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해 준 적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 저도 지금 잊지 못한 그런 그 이야기 있거든요. 저희 생년과 태어난 시간 보면서 시집은 그 멀리 갈수록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네, 처음에 제가 어머님 말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네 그 범디, 같은 범디에 태어난 언니들 시집을 보니까 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꾸 성인이 되면 좀 다른 나라로 좀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운명인지 아니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네. 모르지만 실제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네. 소희바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도정 비결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네, 추운세를 가끔씩 봅니다. 네. 네, 저도 아까 선생님이랑 마찬가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그 예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어느 날 친구랑 놀러 가다가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택시 안에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저를 보더니 당신은 이제 멀리로 시집을 갈 것이라고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건데 아들만 난다. 그때는 이제 제가 신경을 별로 안 썼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얼마 안 된 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멀리로 이렇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네. 왔는데도 얼마 후에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고 이후 이제 아이 성별을 또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그 여성 한 말이 떠올라서 막 소름이 막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용한 분이었네요.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는 삼재, 아홉수 이런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네. 내년에 만약에 삼재나 아홉수다 하면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베트남에서는 어떤가요? 역시 베트남과 한국은 비슷한 점 너무 많습니다. 저희 베트남도 삼재 아홉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49세하고 53세는 사람의 그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죽음과 그 나이에는 죽음과 신폐과 아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결혼 피해야 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마지막 그 자릿수 1368. 인 경우에는 약혼하고 결혼하면 이제 결혼 생활에 조금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그 여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나이를 피해서 결혼하면 시집에 가서 좀 편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 나이 피해서 결혼합니다. 운세 사주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네. 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가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운세나 도정 비결보다는 그 날씨에 맞추든가 아니면은 그 만약에 여성이나 남성분이 대학을 다니다면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가족끼리 장애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결혼을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세를 많이 따지는 문화는 특별히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띠거든요. 예를 들면 황금 돼지 해 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베트남도 역시 비슷한가요? 네, 저희도 한국과 비슷하게 그 연두 간지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토끼띠 있지만 저희 토끼띠 없습니다. 대신에 고양이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국처럼 올해 황금 돼지해, 내년에 황금 쥐해 그
특정하게 그 좀 의미 부여해서 하는데 간혹을 보면 좀 지나치게 뭐 사업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에 맞는 간지에 뭐 금이나 어구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로 그 간지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집에 가서 뭐 그냥 갖다 놓거나 전시하거나 뭐 심지어 그 조각상을 제사하는 집도 있습니다. 네, 가격도 전차만병이에요. 뭐 금하고 억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비싸고 뭐 플라스틱에 만들어서 도금하는 거는 저렴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사는데 어머니 워낙 그 좋아하셔서 해마다 이제 그 해당된 그 간지 조각상은 사가지고 집에서 전시하거든요. 해마다. 네, 그럼 그래서 그- 저희 집에 지금 연두 간지가 거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네네. 그렇군요. 오히려 한국보다 좀 더 많이 따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우즈베키스탄에도 12간지가 있나요? 네, 12간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12년마다 자기 띠가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 12년마다 그 생일 날 땐가 아니면은 그 해는 꼭 빨간색을 옷을 한 번씩 사 입습니다. 오. 그 의미는 이제 그 해가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건강하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라는 그런 의미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그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올해 우리 어머님 돼지띠고 올해 생신이셔가지고 제가 빨간색 원피스를 사드렸습니다. 아, 네.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빨간색이 좋은 운을 상징하는 네, 건가 봐요. 네. 베트남은 보니까 우리랑 문화가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왜 뭐 호랑이띠나 말띠는 여자는 팔자가 좀 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가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베트남에서는 여성 뭐 백만띠나 범띠, 뭐 호랑이띠라고 해서 뭐 판자가 센다고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띠마다 가지고 있는 판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있으면 다 반자 탓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네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베트남은 조금 또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베트남 이런 말이 있어요. 그 trai mùng một gái hôm rằm. 한국말은 1인 아들 보름의 딸. 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음력 그 매월 1일에 태어나는 아들과 보름에 태어나는 딸이 좀 다른 아이하고 다른 아이 비교했을 때 좀 성격도 과거하고 따가롭고 몸도 약하고 자주 아프고 기억이 힘든다고 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한편을 보면 좀 맞기도 하고 네. 또 한편을 보면 좀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래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보니까 운세를 따지는 이런 문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소희바 씨는 한국의 이런 문화가 특이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입국하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시부모님 저한테 어느 날 그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머님한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친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네. 우리 여쭤보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가지고 이런 날짜에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신기를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식 날짜를 생년월일까지 다 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좋은 날로 맞춰서 하는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신기했었습니다. 네. 처음이었을 테잖아요. 그렇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서 네. 조금 문화 차이인 것 같다고 그때 처음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 궁합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열흘 뒤면 2020년 새해 해가 됩니다. 각 나라의 새해 덕담이나 새해 인사 간단히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베트남에서는 그 사람 그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새해 인사도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누구에게도 인사할 수 있는 만 공통 인사는 있습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chúc mừng năm mới 아니면 chúc năm mới an khang thịnh vượng. 한국말은 새해 평온과 번영은 기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올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11월 31일 날은 그 빨래 같은 거 있으면 다 빨고
다 깨끗하게 내년으로 깨끗하게 넘어가자고 그런 의미로 그날 이제 맛있는 음식 다 차려서 산을 12시 딱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그때 12시가 다 되면 이제 가족 다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네. 그 식사를 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인사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아니면 러시아어로 그 스노븐 고듬이라고 하는데 우즈벡 말로는 양기링기즈블란이라고 서로 인사를 해요. 의미는 이제 올해가 들어오는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다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의미로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운명과 운세를 둘러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무형 문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인 만큼 과학적으로 따지기보단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